박진석 회장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고성희 이사장님의 진짜 실체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단호한 이수빈의 말에 박진석은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듯한 태도. 박진석은 원래 자신의 회사, 자신의 집에 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 상대가 가족이라도 가차없이 잘라내는 냉정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수빈은 박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성재가 그동안 받은 상처를 통해 진석의 기준과 냉혹함을 이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수빈은 되갚아줄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수빈이 선택한 무기는 바로 고성희가 자신을 우습게 여겨온 너튜브. 고성희의 실체를 만천하에 노출시키기 위해 준비한 비밀 카드였죠. 이수빈 씨, 꽤 자신 있어 보이는데? 박진석이 비웃듯 말하자 수빈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좋아, 그 제안 받아들이지. 하지만 딱 한 번뿐이야. 그렇게 박진석은 이수빈의 대담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진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 자신의 집안과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회장실에 마주 앉은 이수빈과 박진석. 과연 박진석은 이수빈을 어떻게 회장실로 불렀을까요? 그러고 이수빈은 그날 어떤 거래를 제안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 지역의 오빠라니. 이러면 나랑 지은호 관계 다 알게 되는데 큰일이네. 고성희는 처음으로 이수빈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위협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수빈이 이 지역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감춰온 모든 비밀, 모든 계획이 줄줄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래서 고성희는 그날 밤 노선을 바꾸죠. 자신의 가장 강력한 카드인 박 회장을 구워 삼기로 말이죠. 당신 성재연애 이대로 두고 볼 거예요? 고성희의 말은 그저 걱정스러운 아내의 투정 같았지만 그 속에는 불안과 계산이 숨어 있었죠. 박진석은 무심하게 대답했죠. 성재가 딱 잘라서 연애까지만이래. 결혼 생각 없다니까. 뭐 어쩌겠어. 하지만 고성희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성희는 곧바로 표정을 낮추며 슬쩍 자신의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죠. 여보, 사실 내가 그 여자를 만나봤거든. 박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성희는 억울함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아니 글쎄, 나한테 엄마도 아닌 주제에 왜 찾아왔냐고 다짜고짜 그러더라고요. 순간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아이, 맹랑한 데가 있네? 고성희는 바로 감정을 밀어넣었습니다. 진짜 엄마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말은 박진석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감히 근본도 없는 집안 애가 당신을 모욕해? 바로 그 순간 박진석은 완전히 고성희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고성희가 의도적으로 만든 이간질에 넘어간 것이었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고성희의 입가에는 얇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박 회장이 걸려들었어. 이번에도 성공이야. 하지만 고성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이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될 거란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한 박진석은 곧바로 비서를 호출했죠. 성재랑 연애하고 있는 여자. 전부 조사해봐.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모욕감을 준 여자, 아내를 불편하게 만든 존재, 박진석은 이수빈을 그렇게 판단했죠. 하지만 이수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두 사람이 마주 앉았던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석은 처음으로 이수빈이라는 여자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고성희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균형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이수빈은 고성희를 만나고 돌아온 그날 밤 오랫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위험해질 거예요. 아가씨 때문에 성재가 집안에서 퇴출당하길 원해요? 고성희가 마지막에 던졌던 그 말, 차갑고도 날카로운 그 경고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성재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하게 맞받아쳤지만 수빈 역시 속으론 두려웠습니다. 고성이라는 여자가 가진 힘이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나도 뭔가 대비해둬야겠어. 수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죠. 똑부러지는 수빈답게 할머니 조옥래 여사에게서 배운 대로 스스로를 지킬 준비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한편 AP회사 앞, 이 지역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얼리시라니? 우리 아버지하고 아는 사이야? 지은호가 자신의 아버지 상철과 함께 있는 모습. 순간 지역의 얼굴에 놀라움이 그대로 비쳤죠. 그 표정을 본 지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제 친구 관계까지 대표님께 보고해야 해요? 지은호는 상철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언제나 그랬듯 두 사람이 맥주를 나눠 마시던 그 편의점 앞이었죠. 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은 차로 마실게요. 아, 그렇지. 수철이 도대체 무슨 큰 수술을 한 거야? 오랜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그동안 못 나눈 안부를 물으며 회포를 풀었죠. 지은호가 겪어온 일을 모두 들은 이상철은 은호보다 더 분노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딨어. 내가 당장 가서 혼쭐을 내줄까? 그 말에 지은호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묘하게 먹먹했죠. 얼리 씨 진정하세요. 제가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상의 드릴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참, 그렇지. 수철아, 얼른 말해봐. 그제야 지은호는 한우진과 함께 준비 중인 프로젝트를 오직 이상철에게만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들은 이상철은 생각지도 못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수철아, 사람들이 흔히 정의가 이긴다고 말하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정의도 지켜낼 사람이 있어야 이기는 거더라.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면 결국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지혜롭게 그 친엄마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진실로 밝혀내는 게 그게 진짜 이기는 길이다. 내가 응원할게, 수철아. 지은호는 이상철의 말을 들으며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또렷하게 모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복수심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목적. 그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걸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죠. 얼리 씨 오늘 조언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친엄마라는 사람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단히 다짐하듯 말했죠. 정직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고성이가 잘못을 뉘우치도록 할게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대신 신념이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과연 지은호가 계획한 프로젝트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한편 성재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지혁, 나 아버지 허락받았다. 이제 수빈이한테 연락해도 되는 거지? 전화를 받은 이지혁은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그 대쪽 같은 박 회장에게서 허락을 받아냈다는 사실에 순간 놀랐습니다. 너 확실한 거야? 아버지가 허락을 했다고? 그걸 어떻게 받아낸 거야? 그러자 성재는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이 형한텐 다 계획이 있다, 지혁아. 그래서 말인데 나 지금 너희 집 앞이거든. 들어간다. 띵동 현관벨이 울리고 곧이어 성재 특유의 싱글싱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성재. 성재는 집밥을 핑계 삼아 수빈이를 보러 온 것이었죠. 이제 성재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자주 와서 가족처럼 스며들기, 그리고 수빈과의 연애를 허락받기, 예전처럼 마치 제 집인 듯 들락날락하며 얼굴을 비추기로 마음먹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지혁은 한숨을 내쉬며도 어딘가 부러움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재의 수작은 누가 봐도 뻔히 보였지만 그 뻔한 능청스러움이 또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이었죠.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재의 집안, 그 무거운 배경, 수준이 다른 집안과의 결혼은 절대 온전치 못하단 것. 그 집안에 수빈이가 들어가는 일만큼은 오빠로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박 회장의 허락을 받아냈다는 말에 지혁은 잠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성재 저 녀석은 누가 보면 진짜 우리 집 아들 같다니까. 그런 성재를 바라보던 이지혁의 마음속에 문득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도 은혼의 가게에 자주 얼굴을 비춰볼까? 가족들이랑 조금씩 가까워져도 되겠지? 지은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자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저녁 식사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업무 전화라 금방 올게요. 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휴조이 매장 최인숙 점주였죠. 부사장님, 이렇게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본사에서 이 매출 상황이면 정리해고까지 얘기하신다는데 저희 좀 살려주세요. 수빈 씨가 매니저로 있을 땐 정말 걱정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 말에 성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성재를 기다린 건 아버지 박진석의 냉정한 한마디였습니다. 성재야, 연애하더니 매장은 뒷전이 된 모양이구나. 이번 달 매출 떨어지는 곳 내가 다 정리해고 시킬 거다. 그러니까 원상복구해도. 대쪽 같은 아버지의 단호함,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 성재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 끝에 곧장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빈아, 할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너튜브도 계속 못하고 있잖아. 혹시 마음 추스르는 동안 휴조이 매장에서 다시 일해보는 건 어떨까? 지금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정리해고 얘기까지 나왔어. 사람들이 널 찾는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수빈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 허무하게 보내느니 차라리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이 낫겠다고 수빈은 생각했죠. 알겠어, 오빠. 나 다시 매장 나가볼게. 그렇게 수빈은 다시 슈조이 매장으로 출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빈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리라고는 알지 못했죠. 한편 퇴원을 앞둔 한우진을 만나러 온 지은호. 지은호는 한우진을 보며 말했죠. 잘할 수 있지? 그 말을 듣자 한우진도 눈빛을 단단히 세우며 되묻죠. 너도 잘할 수 있지? 지은호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 프로젝트 설계자가 나야, 걱정 마. 지은호는 이상철의 격려에 용기를 얻고 드디어 한우진과 비밀스러운 프로젝트에 대해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죠.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절대 허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조금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 철저히 계산된 계획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섣불리 공격하면 오히려 반격을 당할 위험이 컸습니다. 지은호와 우진은 프로젝트라고 부를 만큼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죠. 고성이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진이 고성이에게 등을 돌리고 모든 진실을 직접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지은호와 우진이 준비한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그날 한우진과 지은호가 나눈 대화를 뜻밖의 한 사람이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영나였죠. 우진의 퇴원이 가까워지자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슬그머니 병실 앞으로 찾아온 영나. 그저 문만 두드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들려온 비밀스러운 대화가 영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 한 문장은 영나의 세상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오빠가 쌍둥이라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실. 그러나 뒤이어 들려온 말은 그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숨긴 것은 단순히 우진 오빠의 수술이 아니었죠. 쌍둥이 여동생을 직접 그 아이의 간을 이식받기 위해 접근했다는 사실. 영나는 숨이 막혀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엄마의 모습보다 훨씬 더 괴물 같은 실체가 눈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순간 영나는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들어 병실 안에 있는 지은호의 모습을 조심스레 촬영해 두었죠. 이건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결국 영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돌아섰습니다. 아빠가 이걸 알면 어떡하지? 우리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지겠지? 영나를 기다리던 이지환은 영나를 보자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영나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영나는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지환 오빠, 나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어. 지환의 표정도 단단히 굳었죠. 영나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그리고 마침내 영나는 그동안 들은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병실 안에 누군가 있었어. 우진 오빠 쌍둥이 여동생인 것 같아. 그동안 엄마가 더 큰 걸 숨기고 있었어. 우진 오빠 엄마가 버린 그 동생의 간을 이식한 거래.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지환의 눈빛은 단호함으로 바뀌었죠. 영나야, 걱정 마.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과연 박영나와 이지환은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며칠 뒤 이지혁은 지은호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가족을 이끌고 은호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마침 일을 마치고 서빙을 도우러 온 지은호. 그 모습을 본 상철은 더욱 놀랐습니다. 여기가 수철이 가족 가게였어? 상철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지은호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환은 지은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어디였더라? 머릿속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 그리고 순간 하나의 이미지가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영나가 보여준 사진 속 우진의 쌍둥이 여동생의 모습. 지환은 숨을 한번 크게 삼켰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저 은호라는 사람? 머릿속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죠. 지환은 바로 영나에게 전화를 걸었죠. 영나야, 내가 말한 그 쌍둥이 동생 누군지 찾은 것 같아. 영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듯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영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환 오빠, 나 그분 직접 만나야 해.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자리 만들어줄 수 있을까? 지환은 잠시 고민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자리 만들어 볼게. 한편 성재는 수빈이 슈조이 매장으로 돌아온 뒤 매출이 눈에 띄게 회복되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곧바로 박진석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늦은 저녁 박진석은 성재를 조용히 불러 물었습니다. 성재 무슨 수작이냐? 내가 만난다는 여자를 매장 매니저 자리에 다시 앉혔다고? 성재는 차분하게 답했죠. 아버지, 공과 사는 구분합니다.
수빈이 실력이 워낙 좋아서 매장에서 먼저 다시 와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신제품 런칭 때도 수빈이 역할이 컸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그 큰 성과를 낼 수 있었고요. 박진석은 사람의 가치를 실력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능한 사람은 거들떠도 보지 않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정했죠. 수빈의 실력은 확실히 인정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 성희를 무시한 발언을 했던 여자. 그 사실 하나가 박진석의 마음속 경계심을 쉽게 지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석은 그런 집안의 며느리를 받아들일 생각은 단 1%도 없었죠. 그래서 박진석은 이번에는 몰래 이수빈을 따로 불러 단판을 지으려 했습니다. 정말 연애만 하고 말 사이인지 아니면 더 큰 욕심을 품은 건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군. 조용한 회장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죠. 내 아들과의 관계가 연애까지만인 게 확실합니까? 수빈은 고개를 들고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가 성재 오빠의 배경을 보고 만나는 줄 아세요? 박진석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수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 제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서 고성이라는 이름이 은근히 스쳤고 박진석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수빈 안에서 오래 참아왔던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성재 오빠가 어떻게 자랐는지 아세요? 박진석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웃고 있어도 늘 살얼음 같았대요. 5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서 느끼는 미소가 그랬대요. 그 말은 박진석에게 향하는 직격탄이었습니다. 수빈의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죠. 고작 아내분 말 하나만 믿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셨어요? 박진석의 숨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말이 아팠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동안 불쑥불쑥 아내 고성이가 자신이 알던 모습과 다른 언행을 하는 모습에 놀라 되물은 적이 있었죠. 수빈은 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분을 얼마나 믿으세요? 회장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박진석은 의아하게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의 실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수빈은 조용히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며 말했죠. 만약 제 말을 믿기 어렵다면 오늘 밤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때 제 너튜브 채널에 들어와 보세요. 박진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튜브, 그딴 걸로 뭘 밝힌다고. 하지만 그 순간 박진석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세 곳에서 거대한 진실이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지은호와 한우진이 준비해온 프로젝트, 박영나가 집 금고에서 찾아낸 각종 비밀 문서와 비자금, 그리고 이수빈이 직접 촬영해둔 고성이의 민낯까지 셋 모두의 화살촉이 조용히 한 사람을 향해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박진석은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죠. 손에는 평소처럼 읽으려던 보고서가 있었지만 아까 들은 이수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의 진짜 실체,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면서도 묘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평소라면 비웃고 넘겼을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오늘은 보고서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박진석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수빈에게서 도착해 있는 짧은 메시지를 확인했죠. 지금 들어오세요. 회장님이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박진석은 코웃음을 치며 링크를 눌렀습니다. 도대체 뭐가 나온다고 야단이야. 그런데 화면이 켜진 순간 박진석의 표정은 서서히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너튜브는 갑작스러운 실시간 생중계로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은호와 한우진이 나란히 서 있었고 두 사람은 지금까지 숨겨졌던 고성희의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수년간 모아둔 문서, 녹취록, 보육원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 고성희가 친딸을 보육원에 버린 사실, 보육 원장이 직접 밝힌 증언, 그리고 비자금 100억짜리 강남 빌딩을 미끼로 간이식을 요구했던 장면까지 그동안 감춰왔던 고성희의 민낯이 전 국민 앞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박진석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장면을 보며 분노와 배신감이 합쳐져 몸이 떨렸습니다. 감히 26년을 속여? 나 몰래 자식을 버리고 그 아이에게 간 이식을 하고 협박까지. 박진석의 음성은 차갑게 떨렸습니다. 고성이 넌 그냥 괴물이야. 진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성희의 치마폭에 가려 자식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도 못한 자신. 수많은 오해와 상처를 만들어 놓았던 지난날. 박진석의 표정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진석은 조용히 명령했죠. 고성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취해. 지금 당장. 그 시간 고성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거실에서 한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진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 고성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박진석의 외침이 거실을 갈랐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썩 꺼져. 고성희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전국적으로 생중계되는 방송과 남편의 분노가 동시에 몰아닥쳤죠. 그토록 완벽했던 성희의 세상이 눈앞에서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동안의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모두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무 많은 오해를 만들었구나.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 말에 모두가 놀랐지만 어쩌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바로 그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이 함께 설계한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박진석은 이수빈의 강단과 배포 그리고 성질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용기를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수빈이 매장 매출을 회생시킨 능력까지 인정하며 결국 수빈을 슈조이 홍보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수빈이 촬영 편집한 콘텐츠는 너튜브를 통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슈조이 매출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야말로 기업 역사에 없던 상승치였죠. 한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지은호는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친구 이상철. 지은호는 편의점 앞에 도착하자 그리운 얼굴을 보자마자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얼리 씨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성공했어요. 얼리 씨가 조언해준 말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분노에만 사로잡혀 고성희와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려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괴물이 됐겠죠. 지은호의 말은 그동안의 상처와 성장, 불안과 결심이 모두 담겨 있었죠. 그 말을 들은 이상철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철아, 사람은 살다 보면 남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야. 그게 바로 상대의 잘못을 나를 비추는 거울로 쓰는 거지. 지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철은 한 발 더 다가가 마치 아버지가 말하듯 따뜻하게 이어 말했죠. 그리고 말이다. 진짜 어려운 건 상대방이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이 다시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용기를 심어주는 것. 우리 수철이는 그 어려운 걸 참 잘 해냈다. 그 말에 지은호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 침묵조차 따뜻했습니다. 이상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철아, 서로 얼굴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고 때로는 생각도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지.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